오늘 주제의 내적 통찰력의 핵심은 뭐냐면 이 문화를 빨리 리셋하라는 거예요. 없애라고요. 여기에 미련을 두면요, 애들이 혼란스러워져요. 야, 그래도 랭킹이 높은 게 좋지 않니라는 말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분들은 세계 대학도 이제 우리 원서를 쫙 넣고 나면요, 랭킹을 좀 요구하세요. 소장님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몇 위 정도 하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몇 위 아니에요, 몇 위. 그러니까 몇 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국제교육교육협회 협력돼 있는 대학들은 세계 500위권 안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면 500위라는 말에 별로 기분을 좀 500위? 세계 국내 말고 그러니까 세계 500위라 그러면 별로 안 좋은 데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세계 500인데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요? 아드님은요? 그러면 뭐 인서울 하면 좋고요. 이래요. 인서울 한 애들 있잖아요. 인서울. 인서울이 500위 안에 못 들어요. 서울대가 101위예요. 뭐 87위 이런 얘기도 있지만 무슨 말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지금 가고자 하는 대학은 500위 안에가 아니라 세계 1000위권 안에도 못 드는 대학을 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500이라고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좀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왜 500이냐면 미국의 주는 몇 개죠? 50개예요. 10위 안에 들면은 그 주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근데 안 가봐서 모르는 거죠, 저희는. 곱하기 10하면 뭐예요? 500이에요. 300위 안에 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빅3 안에 들면은 150위권이거든요. 그 주에서 1, 2, 3예요. 그래서 그 주에 거주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위적으로 볼 때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평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직적으로는 별론데요. 수평적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요, 세계 모든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이 다 모여요. 한국 애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부족이에요, 부족들. 학교에 가면 거의 부족 문화예요, 부족 문화. 어떤 의미냐? 아랍에서도 오고요. 중국에서도 오고요. 그 작은 학교 안에 부족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부족들이 모여 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공통 언어가 필요해요.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 공통 언어가 바로 영어예요. 영어만 하면 다양한 부족 애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요즘 신부족주의라는 사회적 용어를 제가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족 맞아요. 부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친구예요. 그리고 감정적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적 교류를 통해서 이들은 생존을 유지해 나가요. 생존을 유지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부족주의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공동체성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발적 참여만을 요구해요. 이쪽은.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 있으면은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줘요. 부족한 걸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에서 먹히지 않도록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미국 대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학 시스템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학풍이라 그래요. 그래서 랭킹을 안 매겨요. 그 안에서 우리 부족만의, 우리 대학만의 학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부족의 역사가 몇 년이냐?
그래서 뭐 1800년도에 세워진 대학이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시 여겨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부족장 중에 누가 배출됐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은 그냥 입학시켜줘요. 왜냐면 우리 부족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정신적 개념이 있어요. 정신적 개념이 있어서 우리 부족원이 되면요. 부족장이 찾아와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껴안아주고 부족의 표식들을 주고 가요. 지금 용어로 바꾸면 뭐냐면 20개 주립 때 부족장들이 와요. 이제 3월 달에 코엑스로 총장들이 온다고요. 아니면 족장이 못 오면 부족장이라도 부부라도 보내요. 이거 버릴수록 자녀 진학지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예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진학지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어떤 기준으로 그럼 진학지도를 해야 되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진학지도는 감정적 기준으로 진학지도 하시면 안 돼요. 느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다 화나가지고 때려쳐 이러는 경우 많아요. 막 얘기하다가 너 눈빛이 왜 이렇게 흐릿하냐? 갑자기 막 진학 얘기하니 애가 졸리잖아요.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애가 졸리잖아요. 그 옆에서 엄마는 이미 졸고 있고 저 양반 또 시작이다 이러면 졸리잖아요. 목소리 톤도 별로 안 좋고 또 싸울 기세고. 애가 눈이 흐릿해지면 뭐예요? 또 혼내요. 결론이 나요. 하지마. 너 유학 가지마. 그 돈이면 네 엄마랑 여행을 다니겠다. 근데 엄마는 속으로 돼요. 안 가 나도. 당신하고 왜 여행을 가? 그 돈으로. 엄마는 속이 뒤집히죠. 얘 어떻게든 인간 만들어보고 우리 좋은 부족에 넣어서 해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요. 부모의 생각을 리셋시키셔야 돼요. 특히 진학 코칭을 할 때는. 그리고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 줄까?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바로 내적 통찰력이에요.